대법원 2025년 5월 29일 선고 2023-41314 판결 사건명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1.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제도의 취지 및 기능 9.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등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되는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서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 전 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아래에서 세금계산서 제도는 당사자 간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 간 상호 검증의 기능을 하므로 사업자 등록과 함께 부가가치세 제도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여 부가가치세법령에서는 세금계산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을 정하는 한편 이러한 필수적 기재사항이 세금계산서에서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부가가치세법 2017년 12월 19일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은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으로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제1호,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제2호,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들고 있고 제39조 제1항 제2호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 및 그 위임에 따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9년 2월 12일 대통령령 제29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2호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등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등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나 가액,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2.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자가 제3자의 위임 아래 제3자의 사업자 등록을 이용하여 실제 거래를 하면서 제3자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발급, 소취한 경우 제3자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및 해당 매입세액이 공제되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자가 제3자의 위임 아래 제3자의 사업자 등록을 이용하여 실제 거래를 하면서 제3자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한 경우 이때의 사업자는 거래 상대방과 명목상의 법률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제3자가 아니라 실제로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거래 행위를 한 자로 보아야 한다. 그렇지만 그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행위자의 거래 행위가 아닌 제3자의 거래 행위를 나타내기 위해 제3자에 의해 발급, 수취된 것일 뿐이므로 재화 등을 실제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자에 의해 발급, 수취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러한 경우 제3자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를 한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명의자가 다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실제 거래를 한 사업자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은 거래 상대방이
제3자 명의로 된 세금 계산서가 명의 위장된 것임을 몰랐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없다. 이 경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 수취한 명의자는 세금 계산서에 기재된 재화 등을 실제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결과적으로 재화 등의 공급 없이 가공으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 수취한 것에 해당한다. 3. 형식적으로 제3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된 사업체를 운영하여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자가 제3자 명의로 된 세금 계산서를 수수하였으나 실제로 세금 계산서에 기재된 수량의 재화 등을 기재된 가격대로 공급한 경우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자가 실제로는 자신이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형식적으로 사업자 등록 명의만을 제3자로 한 경우에는 그 명의자인 제3자가 아니라 실제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 행위를 한 자가 사업자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의 거래 행위를 나타내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 수취하여야 할 주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형식적으로 제3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된 사업체를 운영하여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자가 비록 제3자 명의로 된 세금 계산서를 수수하였더라도 실제로 세금 계산서에 기재된 수량의 재화 등이 그 기재된 가격대로 공급되었다면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은 경우 재화 등을 실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자가 세금 계산서에 기재된 수량의 재화 등을 그 기재된 가격으로 실제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이상 재화 등의 공급 없이 가공으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 수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세금 계산서의 기재가 제3자 명의로 되어 있음에도 예외적으로 명의자인 제3자가 아니라 실제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거래 행위를 한 자를 세금 계산서를 발급, 수취하는 주체로 인정할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이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 매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등에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세금 계산서 제도의 취지, 관련 법령의 내용과 세금 계산서의 기능 등에 비추어 보면 세금 계산서의 기재가 제3자 명의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명의자인 제3자가 아니라 실제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거래 행위를 한 자를 세금 계산서를 발급, 수취하는 주체로 인정할 것인지는 제3자 명의의 세금 계산서를 통한 거래가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의 세원 포착 관련 과세 행정에 곤란을 야기한 정도와 세금 탈루의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명의자인 제3자와 실제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의 경력, 지위 및 관계, 해당 사업장에 제3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이용하게 된 동기나 목적, 경위 및 시기, 해당 사업장에서 제3자 명의로 운영하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형태나 거래 방식, 해당 사업장 내 수익이나 비용 등의 관리 및 자금 운영 방식, 세금 계산서 발급, 수취 등의 명의자인 제3자가 관여한 정도와 그와 같은 발급, 수취 등을 통해 제3자가 얻은 이익의 유무 등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와 매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 매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등에서도 마찬가지이다. 5.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10년의 부가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국세에 무신고, 과소신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 등도 포함되는지 여부. 적극. 국세기본법 2014년 12월 23일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은
제3호에서 상속세, 증여세 이외의 국세 부과 제척 기간을 원칙적으로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으로 규정하는 한편 제1호에서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규정하고 제47조 제2항 본문은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에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의 문헌과 체계, 입법 취지 및 본세와 가산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구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10년의 부가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국세에는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납세 의무자가 법정 기한까지 과세 표준과 세액을 제대로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은 것을 요건으로 하는 무신고, 과소신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 등도 포함된다. 6.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구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의 2, 강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경우 본세 자체에 조세 포탈이 존재하거나 이에 대한 납세자의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 가산세에 대하여 10년의 장기 부과 제척 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구국세기본법 2014년 12월 23일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와 같다. 구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은 제3호에서 상속세, 증여세 이외의 국세 부과 제척 기간을 원칙적으로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으로 규정하는 한편 제1호에서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 제1호에 따른 장기 부과 제척 기간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해당 부정행위를 하는 납세자에게 조세 포탈의 목적 또는 국가의 조세 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그런데 2010년 12월 27일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어 신설된 구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의 2는 가산세에 대한 장기 부과 제척 기간에 관하여 부정행위로 강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되는 것만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을 뿐 본세에 대한 조세 포탈을 위 장기 부과 제척 기간의 적용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 개정 이유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 교부 불성실 가산세 등이 부과될 경우 본세액의 포탈이 없더라도 10년의 국세 부과 제척 기간이 적용되도록 한다라는 것이다. 이러한 규정의 문헌과 입법 취지, 관련 규정의 체계 등을 종합하면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구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의 2, 강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경우에는 본세 자체에 조세 포탈이 존재하거나 이에 대한 납세자의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위 제1호의 2에 규정된 바에 따라 그 가산세에 대하여 10년의 장기 부과 제척 기간이 적용된다.